방향이나 자석의 극에 따라 달라지죠. 자, N극이 이렇게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 이 자석이 위한 자기장의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저 방향으로 생기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N극이 멀리 가게 되면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되겠죠.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방금 설명했죠. 자, 2번 가와 나에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거나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더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자, 29번 그린 가와 나는 전압이 V인 교류 전원과 저항이 연결된 변압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V라는 전압이 있죠? 근데 가문수가 1대4래요. 그럼 이쪽에는 4V의 전압이 흐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저항값이 R이라 그랬죠?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를 프리과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1대4기 때문에 4V가 생기겠죠? V 대 X는 1대4, 따라서 X값은 4V. 자, 1차 코일은 전류의 세기 I2를 프리과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가에서 걸리는 코일의 전류는 2R분의 4V죠. 그래서 가에서는 R분의 2V가 흐를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군요. 지금 가에서는 4V가 맞는데,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R분의 4V이기 때문에 R분의 2V죠. 전류가 I값이 R분의 2V인데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R분의 2V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2V의 전압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 I2를 프리과정을 포함해서 서술하래요. 자, 전류는 가문수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4대1이에요. 그러면 R분의 8V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지금 가문수 B가 나왔나요? 여기가 1대4가 아니군요. 다시. 자, 지금 여기에는 2V의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가문수 B가 1대2네요. 그러면 가문수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2대1이죠? 그러면 요거의 2배에 해당하는 R분의 4V가 흐르겠죠? 자, 다음 30번 그림은 변전소에서 송전소 AB를 통해 EP랑 P인 전력을 전압이 각각 V, EV로 송전한대요. 손실전력은 A가 B의 2배라고 하네요. 자, 저항값을 구하래요. 일단 여기서 흐르는 송전소 A에서 흐르는 전류값은 V분의 EP, 송전소 B에서 흐르는 전류값은 EV분의 P죠. 그러면 A의 손실전력을 써주면 V분의 EP 제곱의 RA, B에서의 P 손실은 2V의 P 제곱의 RB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V분의 P 제곱의 4RA가 되고, 얘는 V분의 P 제곱의 4분의 1 RB가 되죠. 근데 A가 B의 2배래요. 얘를 곱하기 2 해준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RB에 대한 값이 4RA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RA 대 RB에 대한 값은 1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1번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으로 200만 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대요.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200A 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20만 볼트라 그랬으니까 1대 20의 가문수 비례를 가지고 있고 1대 20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와 반비례해서 10A만 흐르겠죠. 그런데 송전선의 총 저항은 25m라고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10의 제곱, 즉 2000W만큼의 손실 전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200만 와트에서 2000만큼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총 얼마가 생기는 거죠? 1998000 와트만큼이 송전되겠죠?
나에서 송전선을 통해 손실되는 손실 전력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1대2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A 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래서 20 곱하기 100의 제곱이기 때문에 20만 와트가 손실되겠죠? 그러면 손실된 전력은 200만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10%의 손실 전력이 생기네요. 자, 다음 32번.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력이 공급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변전소에서 1대4,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10A 만큼이 흐를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 2만 암페어가 흘러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는 400만 와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400만 와트가 돼야 되겠죠? 손실되는 전력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볼트의 전압이 흘러야 되겠죠? 자, 33번. 그림은 발전소에서 변압기 PQ를 걸쳐 송전하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자, 지금 P0 여기서 전력이 0.2P0가 손실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전류는 V0분의 P0, 여기서 전류는 16V0분의 0.8P0. 따라서 지금 손실 전력이 0.2P0이고 여기서의 손실 전력은 0.1P0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저항에서 손실력이 0.2P0, 이 저항 R2의 손실력이 0.1P0예요. 근데 전류 비율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V0, P0의 제곱 R1이 0.2P0인 거고 16V0분의 0.8P0의 제곱 R2가 0.1P0인 거예요. 그러면 R1 대 R2의 비율은 1대 200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몇 배인지 쓰래요. 근데 이거 그냥 V0분의 P0 대 16V0분의 0.8P0 따라서 20대 1이겠죠. 자, 34번. 초고압 직류 송전 HVDC는 발전기에서 생성된 교류 전원을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꾸어 송전한 후에 다시 교류 전환에 사용되는 방식이래요. 교류만의 성전을 사용했을 때 장점 4가지. 일단 첫 번째 뭐 있죠? 손실 전력이 적어서 더 많은 용량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송신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송전이 가능하고 또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제 주파수가 다른 두 교류 계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5번.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자료래요. 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에 한 개의 질량이 있죠. 헬륨 원자핵은 2개의 양성자 또 2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 1개만으로 구성된 수소 원자핵만이 사용된다고 가정한대요. 주어진 제시어를 모두 포함하여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 설명하래요. 자, 우선 수소 원자핵 4개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내고 그때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질량이 4.0292보다
4개의 질량, 4개의 질량 4.092보다 헬륨 원자핵 1개 질량인 4.0015보다 얘가 작죠. 그래서 질량 결손만큼 태양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이거는 양성자 하나에 대한, 양성자 4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73을 곱하기 4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이래요. 자, 각 발전소의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환되는 에너지, 가는 화학에너지, 나는 운동에너지, 다는 핵에너지겠죠? 자, 원자로 구성해서 감속제와 제어봉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자, 일단 감속제로는 흑연과 물이 사용이 되고요.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합니다. 연쇄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하고요. 제어봉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나 붕소 막대가 사용되고요. 얘네들은 중성자 흡수합니다. 중성자 흡수해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자, 다음 37번 태양 전지에 대한 자료래요. 태양 전지가 작동한 원리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자료 지시 1에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의 원리에 서술하래요. 자, 우선 반도체로 만든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자, 2번 자료 2에 A부터 C의 과정에 대해서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고 과정에 부합하는 자료 3에 가나다의 원리를 짝지으래요. 일단 A, C, B고요. 왜냐면 태양광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변화하고 그 다음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전자가 들떠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원리는 가, B에 해당하는 원리는 다, C에 해당하는 원리는 나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태양에서 에너지 생산하는 핵반응이래요. 에너지가 방출하는 이유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 때문이죠.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보다 질량이 커요. 그럼 여기서 질량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럼 그 질량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39번 수소연료 전지 원리래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 일단 기억은 산소, 니은 수소, 디귿 물입니다. A와 B 중에서 방향은, 자,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돌죠. 그럼 전류는 반대 방향인 A겠죠? A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2분의 1 O2가 H2랑 반응해서 전자 2개를 얻죠? 그러면 H2라는 물이 생성되고요. B극에서는 H2가 들어오면 EH 플러스가 되고 전자 2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40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 보기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모습 골라 기호를 쓰세요. 신에너지는 뭐 있죠? 신에너지. 나머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는 해양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서로 다른 발전 방식이래요. 가는 파도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파력 발전. 나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력 발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41번 25도씨에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pH래요. 산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가장 강한 산성은 배터리, 그리고 가장 약한 염기성은 달걀 흰자죠. 가장 약한 염기성은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염기성에 가장 가까운 애, 가장 강한 산성은 가장 멀리 있는 애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산성이고 여기 염기성이고, 수소이온 농도의 증가에 따른 pH 변화는 작아진다 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면 pH가 결국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H3H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자, 42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성질의 자료래요. 자, 전기 전도계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알아보는 거죠. 일단 요거부터 완료를 시키면 A는 2, B 1, C 1, D는 1이 되면서 합 5가 되겠고요. 기역부터 리을의 반응 결과를 확인해주면 기역은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니은 마그네슘 리본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그 디귿 페놀프탈 용액에서는 무색, 색 변화 없어요. 근데 푸른색 리트머스는 붉게 변합니다. 자, 다음 43번 다음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 적신 실을 올려 놓았대요. 질산칼륨을 적신 얘가 염산이기 때문에 푸른색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이 이온은 H 플러스 이온, 즉 수소 이온이 실 주변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전류 흘려줬을 때 각각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Cl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겠고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H 플러스와 K 플러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실험과 같은 결과 나타내는 물질 뭐 있죠? 자, 산성 물질 고르면 됩니다. HNO3, CH3COOH, H2CO3. 나머지는 얘는 염기성, 얘는 중성이죠. 자, 다음 44번 가와 나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이온의 모양을 나타낸 거래요. 물 분자는 모양을 표현하지 않았고 기역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의 모양을 나타내래요.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얘는 안 변했죠. 얘는 구경꾼이죠. 그러면 이 네모도 구경꾼일 거고요. 그럼 요 네모, 비어있는 네모와 색칠된 동그라미 얘네가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얘가 H 플러스, 얘가 OH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B 수용액에는 얘가 2개 들어있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네모가 4개 들어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하나씩 반응해야 되니까 2개 반응해서 2개가 남아야 되죠. 나 혼합력의 액성과 페로프타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 자, 혼합력의 액성은 염기성 따라서 붉게 변합니다. 자, 45번 표는 혼합 용액에 HCl과 수나트륨을 섞었대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일단 HCl의 농도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A에서 보면 같은 부피인데 Na 플러스가 2개밖에 없고 Cl-는 4개죠. 그러면 얘가 4개 있으면 얘는 이렇게 2개 있다는 소리예요. 농도가 2배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12개 있을 거죠. 근데 2개밖에 없네요. 그럼 곱하기 6 해줍니다. 그러면 세모가 3개니까 18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9 빼주니까 X값은 90이 되겠죠. 일단 얘가 90ml고 수용액 20ml니까 얘는 8개 있어야 되죠. 그럼 NaOH는 똑같이 8개 있어야 되니까
40ml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46번 HCl 10ml NaOH를 가한대요. 그래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인데 Cl 마이너스는 결국에는 H 플러스랑 똑같고 Na 플러스는 OH 마이너스랑 똑같아요. 그러면 1.0이 됐다는 것은 니은 지점에서 중화가 됐다는 뜻이고, 그거보다 Na 플러스가 적은 쪽이 산성, 이쪽은 염기성이죠. 그래서 기억의 메틸오렌지 용량을 떨어뜨리면 빨간색이 나타나고요. 기억부터 디귿 중 혼합력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니은이죠. 아무래도 중화점인 지점이 제일 높으니까 니은에서 디귿까지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니은이랑 디귿이랑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니은에서 NaOH를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더 진행되지 않아요. 반응이 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물 분자수는 똑같은 양만큼 생겨낼 겁니다. 47번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때 혼합력이 들어있는 이온수래요. 그럼 원래 똑같이 있었던 건 Cl-, 있다가 없어지는 거 H+, 그리고 처음에 넣자마자 생기는 거 Na+, 없다가 생기는 거 OH-죠. 그래서 A가 H+, B, Na+, C, Cl-, D, OH-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H+와 OH-가 반응하여 H2O가 생기는 반응식이겠죠. 자, 다음 48번 다음을 물음에 답하래요. 수산나트륨과 황산의 반응 NaOH 플러스 H2SO4가 반응하면 H2O가 생기고 Na2SO4가 생기죠.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 맞춰주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알자이온 반응식은 H+와 OH-가 반응하여 H2O가 생기는 거고요. 구경꾼 이유는 H+와 SO4 2-입니다.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찾는 방법은 중화열을 이용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거나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일단 얘는 중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는 이온수가 가장 적은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다음 49번 자, 해양 산성화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 보면 만든 탄산이 이온화되어 바닷속에 탄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산화초나 조개를 석회질 껍데기 얇아지게 하면서 화학히 변하는 현상, 따라서 H+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